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눈폭탄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도로에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발생했고 학교 등교 시간이 조정됐으며 하늘길과 뱃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군산에서는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카페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된 지 5년이 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200만 명을 간신히 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비싼 음식값 등으로 관광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의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의 자본금 출자와 예산 통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해 내년 7월 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박성태 원광대 14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총장은 대학 경영 7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내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또 학교 등교 시간이 조정되고 하늘길과 뱃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특히 군산에서는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카페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택시가 오르막길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동료 기사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택시를 밀어올립니다. 눈이 많이 왔으니까 코를 부르면은 빨리 못 다니니까 좀 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많이 불러도 차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은 힘들지 올라가려면. 이처럼 폭설이 쏟아지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은파 유원지 인근과 백토고개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은파 엔치밸리부터 은파교회 앞까지 순찰차 2대로 통제 중이고요. 구 보건소 사가에서 백토고개 사가, 그리고 숲속 유치원은 바리케이트 설치해서 통제 중입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멈췄습니다. 군산과 어청도 등 섬을 잇는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과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군산고 등 도심권 학교는 등교 시간이 오전 10시로 긴급 변경되는 등 도내에서만 300여 개 학교가 등교 시간 조정 내지 휴교했습니다. 시설물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운행 중이던 KTX 산천호에서 외부 유리창 균열 사고가 5건 발생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군산에서는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장미동의 한 카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부 집기류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피해를 안긴 눈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순창이 63.5cm로 가장 많이 내린 가운데 군산이 23.4cm, 익산이 12cm, 전주가 13.1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도내에서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된 지 5년이 됐습니다. 한 해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200만 명을 간신히 넘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탓에 대부분 당일치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통한 고군산 연결도로, 새만금 방조제부터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8.77km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군산시는 섬을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한 해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키워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통 첫 해 한 달 동안 16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이듬해 30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 지금은 200만 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탓에 대부분 당일치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쪽에는 그렇게 큰 시설들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한번 왔다 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 당일 관광객들이. 주말마다 여전히 주차 전쟁을 겪어야 하고 공영 주차장은 당초 계획보다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통대란을 막겠다며 운행한 관광형 2층 버스는 오히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내년 완공할 예정인 신시도 호텔이나 고군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시내권보다 비싼 물가와 원도심을 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관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물가가 비싸고 또 음식이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또 불친절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혜의 장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관광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내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전 세계 5만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보증금 납부 기준으로 전 세계 147개 국가에서 4만 300여 명가량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2천여 명에 불과한 국내 청소년 참가자를 더 끌어올리고 보증금 납부가 늘면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군산 비흥항 어항구 확장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군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비흥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용역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95억 원을 투자해 비흥항 해상에 소형선 부두 620m, 방파제 280m, 방파 호환 200m가 설치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산업부와 해군, 해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목적선 친환경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무기 체계가 자동화로 변화됨에 따라 수리 목적의 함정을 정비할 전문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가 구축되면 도내 생산 유발 효과 3,493억 원, 1,5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555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군산 옛 한화부지 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옛 한화부지는 지난 1997년 화학공장이 들어선 이후 6,100제곱미터가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50억 원 규모의 체류형 복합레저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무산되고 2년 뒤 추진된 국립과학관 조성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두 차례의 실패 이후 지난해 전기차 전시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익산의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예산 배정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공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48회 3차 본회의에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5억 1천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설립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과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7월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단형으로 이사장을 포함해 3개 팀 98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은 팔봉동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익산 문화체육센터, 국민생활관 등 5개 체육시설 운영을 맡게 됩니다. 또 모현동과 영등동, 익산역 등의 공영주차장 5곳과 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 종량제 운영, 현수막 게시대 등 총 8개 사업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필요를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그동안 시 재정 부담 증가와 방만한 경영 우려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3차례 보류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사업결산서 의회 제출과 임원 후보 추천 시 의회 의견서 첨부 등
검증 권한을 대폭 강화해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거치는 등 공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1년 따지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의 우려를 딛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22일 이중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먹거리 사업별 추진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정책 심의와 자문, 정책 이행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오늘 하멸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멸읍 와리 일대에 12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돼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임대주택 공사에 앞서 하멸 10장생부터 농공단지 간 진입도로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익산의 취약가정 자녀에게 문화예술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익산시와 학원연합회는 취약가정 초중학생 400명에게 문화예술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학원연합회 소속의 211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의 절반은 익산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학원 부담은 40%, 학생 부담은 10%입니다. 익산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오늘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액 3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자 3%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협약은행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앞서 추진 중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박성태 원광대 14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등 각종 지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광대의 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박 총장은 대학 경영 7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박성태 원광대 14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총장은 오는 2026년 말까지 4년간 원광대를 이끌게 됩니다. 대학이 갖는 기본적인 사명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 연구 봉사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지향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방대 위기에서 원광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때 100%에 육박했던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 2021년 79.9%까지 추락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도 올해는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대학 경영 지표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수입은 지난 2018년 2,43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86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등록금 의존도는 21%까지 상승했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지난해 1,174억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8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총장 선출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등 집행부와 학교 구성원 사이의 소통 부재는 학교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이러한 원광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경영 7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연구와 산학 협력 확대를 비롯해 전주 집중 캠퍼스 확보, 온라인 전문학과 개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성과 지표 관리 체계 시행 등입니다. 인구 감소,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항구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경영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원광대. 앞으로 4년간 원광대를 이끌어갈 신임 총장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교 구성원과의 화합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8,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만 8,073명, 해외 유입 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3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주 843명을 비롯해 익산 398명, 군산 330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1일 기준 1.04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익산 황등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58분쯤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3만 6천여 마리가 죽고 양계장 건물 4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으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로 바꾸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전북이 농협중앙회 이전의 최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옥구농협 쌀을 비롯해 NH참예우조합 한우세트, 진안 홍삼정, 전북 투어패스,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 공연권 등 21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수급 안정성과 상품성, 지역 정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인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농촌 유학 사업에 전국 각지에서 59명의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면담을 거쳐 농촌 학교로 배정됩니다. 도내 농촌 유학 협력 학교는 22곳으로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학생들을 맡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2년 연속 우수 지역 화폐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수여받았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충전 인센티브와 소비 촉진 지원금 등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현재 익산시 인구의 70%가 가입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등 정책 연계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광대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첨단 재생의료 실시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광대병원이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 재생 치료법 개발 연구를 진행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022 농촌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 활성화 등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농기센터는 사업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도 농촌 지도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 농촌 지도사업 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 지원, 자원 경영, 기술 보급 등 3개 분야 10개 지표의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운산업개발이 성산면 남방 취약계층에게 연탄 15,5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받은 연탄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31세대에게 500장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후원단체 소나무가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주민 푸른 민권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소나무에서 지원한 후원금은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 여성과 동반 자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북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